안녕하세요. 군사톤보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국 네트워크 중심전제 ATDLS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완성형 K링크는 우리나라의 군 전력을 몇 배 이상 끌어 올리는 엄청난 일발전을 가져올 것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발전된 형태의 체계인 CEC 체계를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인 KDDX를 통해 처음 구현되는 CEC 체계는 앞으로 우리가 주변국의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만 할 진일보한 전투 체계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갖추게 될 경우 단순히 함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려 초수평선 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CEC 능력을 보유할 경우 전자전 상황에서도 교전이 가능하며 적군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예상할 수 없는 공격수단을 이용해 적이 함대를 침몰시키는 것도 가능해질 텐데요. CEC를 통해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현재 이를 활발하게 운용 중인 미 해군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CEC 체계는 앞으로 얼마나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한국형 항공모함 전단을 호위하게 될지도 모를 우리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KDDX는 선체부터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무장들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6,500톤급의 첫 국산 구축함입니다. 이 호위함은 강력한 대공 방어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능력까지 갖춘 한국형 이지스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조차 쉽게 해내지 못했던 레이더 장비들 간이 간섭 문제를 획기적인 설계로 극복하고 통합 마스트를 통해 함정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감소시킨 스텔스 호위함입니다. 우리 해군은 이 KDDX 육적을 전력화시키고 기동함대를 구성하는 구축함을 18척 확보하려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해군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 KDX-3 배치2 사업으로 개발되는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 KDDX 호위함 6척 이렇게 모두 18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되는 기동함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고속에서는 가스 터빈 방식을 이용하는 CODLH식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혹은 완전 전기로 추진되어 빠르면서도 정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소음을 크게 감소시킨 KDDX는 적 잠수함으로부터의 생존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수직 미사일 발사대인 KVLS를 통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지미사일, 대잠미사일, 대공미사일,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SM-2를 대신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LSM 해상형도 운용될 계획인데 이렇게 될 경우 한국 해군 함정의 무장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LSM용 대항공기용 유격 미사일은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SM-2 블록3는 물론 미국 해군이 배치하기 시작한 SM-6 함대공 미사일보다도 하드웨어 성능이 뛰어난 무기체계라고 하는데요. 최대 250km의 사거리에서도 전투기급 표적을 유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발한 함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다고 해봐야 지구는 둥글다는 점 때문에 수상함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약 40km의 사거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수평선 너머에 있는 적은 공격할 수 없기에 KDDX 호위함 대신 공중에서 이를 대신 유도해 좀 항공기가 필요해지는 것인데요.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전술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 인공위성, 조기 경보기 등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공할 협동 교전 체계 CEC를 개발해 초수평선 대공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이 같은 CEC 체계를 구축하고 지금보다 전체 군사력의 수준을 몇 배 이상 끌어올리려 하고 있는데요. CEC를 활용하면 초수평선 대공전 능력 외에도 많은 장점으로 적들의 비의 우위를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적이 아군의 레이더로 찾기 어려운 LRASM과 같은 스텔스 대함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텔스형 대함 미사일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전면이 가장 작고 측면은 이에 비해 탐지하기가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군의 수상함 혼자 적에게 공격받는다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가장 작은 전면만을 노출시키며 직통으로 날아오는 스텔스 대함 미사일을 맞고 그대로 박살 나버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아군의 수상함이 CEC를 통해
아군의 수많은 군사적 자산과 연계되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적이 날린 스텔스 대함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은 적 미사일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상하 좌우에 있는 모든 탐지 체계들이 되며, 이때 적이 날린 스텔스 대함 미사일의 측면에 있는 레이더들이 데이터 링크를 통해 목표물이 된 아군 수상함에 이 정보를 즉각 알려주게 됩니다. 전송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교신이 가능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대한 전장에 퍼져 있는 아군 전력 전체가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탐지 체계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탐지 정보를 묶어 하나의 단일형 정보를 통합해주기 때문에 교전 정확도와 대응 속도에 있어 비교할 수 없는 전력 우위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요. 함대를 이루고 있는 여러 플랫폼들의 레이더를 멀티 스태틱 모드로 운용하게 될 경우 적을 찾기 위해 레이더파를 내보내지 않고도 다른 수상함이나 항공기의 레이더를 통해 위협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의 F-35와 같은 요즘의 스텔스 전투기들은 레이더를 켜지 않고 전파 침묵을 유지한 채 조기 경보기와의 데이터 링크 연결을 통해 적에게 발각될 위험을 더욱 낮추고 있는데요. 이를 바꿔 말하면 적이 항공기 입장에서 볼 때 탐지하지 못하고 있는 적의 항공기나 수상함에서 날아온 미사일을 불시에 맞고 격추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EC에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들끼리는 적에게 들키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매복 요격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뜻인데요. CEC를 이용하면 이미 발사된 대공 미사일을 유도하는 목표 조사 레이더를 도중에 다른 함이 조사하는 레이더 신호로 바꿔 유도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구축함에서 발사한 SM-3 미사일을 수평선 넘어 적진까지 침투한 F-35가 유도해 적이 탄도미사일을 초기에 요격해버리는 효과적인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 CEC는 적이 전자전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CEC는 여러 전술 데이터 링크를 하나로 묶어 MB 단위의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전용 위상 배열 방식의 통신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고용량 통신 출력은 적이 재민 공격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강력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EC 네트워크로 묶이는 함정이나 항공기들은 강력한 저항성 데이터 링크인 데이터 배분 시스템 DDS를 가지게 되는데요. DDS가 이용하는 전파는 C밴드의 펜슬 빔인데 출력이 크고 중복 코드나 에러 탐지 및 자동 수정 코드와 같은 신호 기술을 이용합니다. 이 전파는 파장 분산 보호 및 호핑 기능도 함께 가지기에 적이 전자전 공격이나 감청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저항 기능을 가지는데요. 여기에 GPS가 마비되어도 상관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술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항공기, 수상함 등과 같은 플랫폼들이 가진 CEC 장비 안에는 정밀한 세심 원자 시기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정확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기에 GPS가 마비되어 버린다 해도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없어집니다. CEC로 연결된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공에서 레이더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로는 수색이나 탐지가 어려운 내륙의 상황, 사랑 내부 지역에 숨겨진 적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가 바다에 있는 함대 전체에 공유됩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CEC 능력은 함대 방공 능력을 크게 끌어올려주는 것은 물론 연안 해역에서의 함대 작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려줍니다. 또한 적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도 CEC는 큰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스텔스 전투기들은 적 레이더의 전파를 완전히 반사되지 않게 한타기보다 극히 한정된 방향으로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만 미약한 전파만을 반사하기에 탐지가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레이더에서는 스텔스 전투기에서 반사하는 이런 미약한 신호가 잡음 전파에 묻혀버린다든지 알아채지 못하게 스쳐 지나가 버리지만 CEC로 묶여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CEC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레이더들이 동시 수색을 활발히 하고 있기에 알아채기 힘든 스텔스 전투기의 전파 반사 신호가 중첩되고 모여 통합되어 나타나기에 결국 탐지당하고 추적될 확률이 커지는 것인데요. 물론 일반 항공기보다는 당연히 알아채기 어렵지만 여러 주파수의 레이더를 조합해야 하는 카운터 스텔스 전략을 펼치려면 이를 감시하는 모든 군사 플랫폼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되어 작용하는 CEC 체계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 해병대의 F-35B가 발견한 표적 정보를 링크 16으로 이지스 구축함에 전달하고 이 정보가 CEC 체계로 교환된 이후 함대공 미사일이 발사되어 표적을 요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링크 16이나
CEC는 둘 다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이런 이유로 상호 간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링크-K 같은 한국형 협동 전술 데이터 링크 완성형이 개발된 다음 여기에 전용 고출력, 위상 배열형 통신 체계, 그리고 정밀한 원자 시계 등을 추가해 한국형 CEC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할 만큼 강력한 기술력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진 나라이기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CEC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을